원고, 그 다음 인쇄잉크, 인쇄판, 피인쇄기, 인쇄기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 끝이다. 거기에 인쇄 프로세스, 그래서 재책이라든가 후가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인쇄 파트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먼저 인쇄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적어 놓냐 하면 바로 인쇄판에다가 적게 되죠. 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쇄판. 인쇄판이 있어야 그 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종이를 또는 피인쇄기를 계속 찍어서 다량의 어떠한 정보를 책이든 뭐든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죠? 자, 인쇄판의 종류는요, 4가지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자, 볼록, 엠버스,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볼록판입니다. 무슨 판? 볼록판. 뭐예요? 볼록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잉크 자체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잉크 부분에 있는 부분이 종이에 묻어서 인쇄가 된다. 그래서 볼록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오목하게 파였네. 그러죠? 그죠? 그걸 우리는 무슨 판이라고 합니까? 오목판 그래요. 무슨 판? 오목판. 오목판은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목한 부분의 것이 찍혀서 인쇄가 되는 부분을 오목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록하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는 판, 평평한 판, 뭐라 그래? 그거를 우리는 평판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평판. 평판은 말 그대로 평판한데, 평평한 이것이 어떻게 인쇄가 되느냐? 그러면 물과 기름은 서로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판이 바로 평판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사이를 통과시켜 인쇄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공판 그래요. 무슨 판? 공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으로 인쇄가 되게끔 하는 방식. 그래서 4가지 판 외에는 없습니다. 그쵸? 볼록하냐, 오목하냐, 평평하냐, 구멍이 뚫려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볼록, 오목, 평판, 공판.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목판을 통해서 인쇄하는 인쇄를 뭐라고 하느냐? 오목판 인쇄를 우리는 그라비아 인쇄라고 합니다. 무슨 인쇄? 그라비아 인쇄. 무슨 인쇄요? 그라비아 인쇄. 아, 이쪽으로 안 보이니까 저 반대편에다 쓸까요? 자,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그라비아 인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라비아 인쇄. 그라비아 인쇄. 자, 그 다음 오목판 인쇄는 뭐냐? 아니죠. 자, 오목판이 그라비아 인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실수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아, 이게 그냥 오프상에서 기록에 남지 않는 강의면 좋은데 촬영이 되는 강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좀 실수하면 이걸 또 찾아내가지고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뭐 저도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런 거 틀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그라비아 인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볼록판 인쇄는 뭐라고 하냐? 활판 인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판? 활판 인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판은 뭐라고 하느냐? 옵셋 인쇄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인쇄? 옵셋 인쇄라고 얘기합니다. 공판은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실크 스크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크 스크린 인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활판 인쇄는 볼록판을 활용한 인쇄고요. 오목판은 그라비아 인쇄. 그라비아는 오목판을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 옵셋 인쇄는 평판을 이용한 거고요. 실크 스크린은 공판을 이용한 인쇄술이다. 이렇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자, 이거 시험 문제 요 말을 썼다가 요 말을 썼다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오십시오. 선생님은 참 머리가 이렇게 나빠요.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색채학에서도 제가 암기법을 가르쳐줬듯이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활판이 오목판인지 옵셋이 공판인지 에헤라 디어 막 머릿속에서 막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약간 어떤 방식? 연상법을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활복 이렇게 외우십니다. 뭐라고요? 활복. 활볼이지만 활복 이렇게 외우는 거죠. 활복. 일본 그 무사들이 자결할 때 배가 나서 죽는 활복. 무식하죠. 예. 그 다음에 오그. 자, 오크족이라고 아십니까?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괴물들, 뭐 저그, 오크, 오그 그러거든요. 그렇게 외우시고요. 앞자만 이어서. 그 다음에 오평 그러는데 이걸 오빠 이렇게 외우십니다. 오빠 이렇게. 억지스럽죠? 오빠 그러니까. 예. 오빠, 오빠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공실공실 웃는다. 공실공실, 공실공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여성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크처럼 생긴 여자애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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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공실공실 웃으며 다가오면 차라리 난 활복해 죽을 거야 라고. 반대로 진짜 여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못생긴 남자애가 공실공실하고 오면 활복 이상 할 겁니다만 그냥 그렇게 암기를 재미삼아 한 거예요. 여자분들 비하한 거 아니니까 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오그처럼 생긴 못생긴 여자분이 오빠 오빠 하고 공실공실 웃으면서 오면 나 활복해 죽을 거야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자 활판 인쇄는 어떤 판입니까? 하면 활복 복볼 비우시니까 볼록판이네 그죠? 공실공실 공판이 실크 스크린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순수 암기법이지 이걸 뭐 조용우 선생의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쁜 여자만 좋아해. 사실 뭐 이쁜 여자만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그렇지만 하여튼 요 재미삼아 그렇게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술은 요것밖에 없어요. 4개. 자 과거에는요 주로 볼록판과 오목판을 이용한 활판 인쇄술과 그라비아 인쇄술을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은 다 이제 인쇄술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이 활판 인쇄가 있었던 충무로의 그 인쇄소가 문을 닫았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은 평판 인쇄, 옵셋이죠. 옵셋 인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 스크린도 여전히 인쇄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요 옵셋 인쇄과 실크 스크린 두 가지 인쇄가 지금 현재 사용되는 인쇄술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특히 옵셋 인쇄술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요 평판에 대한 문제도 요 옵셋에 대한 요 두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거 이해하셨어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뭘 해야 될까? 이제 각각마다의 인쇄판의 종류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그 사용되어지는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한번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록판부터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판 같은 경우는요, 가장 오래된 인쇄 공정의 방식으로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인쇄가 되다 보니까 양각 인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과거에 활판 인쇄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직지 심체 요절, 뭐 직지 심경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직지 심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금속 활자,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그러니까 뭐냐면 활판 자체가 과거에는 나무죠, 나무를 깎아서 판을 만들거나 했었는데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금속판이죠. 그게 은근히 지금이야 이제 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과거 최초의 그 판을 금속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금속판이라든가 목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상정 고급 예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우리나라의 직지심경이라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가끔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1445년 최초의 그 포도 짜는 그 목재 압축기를 개조해서 인쇄기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슨 인쇄술이에요? 활판 인쇄, 볼록판 인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록판 인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인쇄할 때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꾹 눌러가지고 인쇄되다 보니까 상당히 선명하고요. 남성적인 강한 인상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볼록판 인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소설책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꾹 눌린 듯한 느낌의 그런 인쇄 느낌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이 활판 인쇄로 된 인쇄된 종이를 상당히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하지 않습니까? 예, 인간미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자국이 남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좀 아날로그틱하고 좀 인간미가 있어서 제가 좋아했던 인쇄술이기도 합니다. 판 종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판이 뭐예요? 나무로 판을 만든다든가, 금속판으로 만든다든가, 또 뭐 고무판으로 만든다든가, 뭐 감강성 수지판은 뭐냐면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에 감강 물질, 빛에 의해서 녹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판, 또 사진 볼록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사진술 이야기할 때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이야기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판이 있는데 일단 그런 식의 인쇄술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록판 인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목판입니다.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잉크가 묻어서 인쇄가 되는 것이죠. 오목판 인쇄 같은 경우는요, 음각 인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각 인쇄는 색채가 풍부해요. 색채가 매우 풍부합니다. 볼록판 같은 경우는 어떤 선명한 느낌과 강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오목판 같은 경우는 아주 농담, 음영, 이런 색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풍부하고 이렇게 판화 있죠? 판화 같은 느낌이 바로 이 오목판 인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있죠? 지폐. 우리 10,000원권, 50,000원권 지폐의 판 자체가 바로 오목판 인쇄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오목판 자체는 이렇게 인쇄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오목판을 이용해서 각종 유가증권, 지폐, 우표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목판은요, 이 대량 인쇄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요. 판 자체가 또 오목은 어때요? 자꾸 마모가 되잖아요. 근데 오목판은 마모되는 게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재판비가 좀 비쌉니다. 예, 재판비는 뭐야? 판을 만드는 제작 비용이 되게 비싸죠. 옵셋 인쇄 같은 경우는 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 그리고 인쇄되어지는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인쇄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싼 판을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판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인쇄 비용이 비싸지겠죠. 예. 자, 그러한 특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특장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목판 인쇄, 그라비아 인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옵셋 인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인쇄의 가장 기본은 평평한 판에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죠. 기름의 영역에는 뭐예요? 인쇄 잉크가 묻어야 안 묻겠죠, 그죠? 예. 기름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잉크가 묻어서 인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원리, 물과 기름에 의해서 어떻게 인쇄되는 원리는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지금은 그냥 판의 특징, 그리고 그 판의 인쇄의 특징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재판 과정이 상당히 사진술이라고 해서 사진술의 어떤 이제 인화하고 현상하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쇄술, 평판, 옵셋의 판을 만드는 재판술이 사진술과도 상당히 유사하죠. 요건 뒷부분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인쇄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 인쇄다? 평판 방식의 옵셋 인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공판 인쇄술인데요. 공판은 구멍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멍 사이로 물감이 인쇄 잉크가 들어가서 인쇄가 되는 방식, 실크 스크린인데 이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서 인쇄를 이제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어떤 굴곡이 있는 부분까지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망사를 사용하여서 망사의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잉크가 묻혀지면 이 스퀴즈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인쇄가 되는데 그 실크 스크린 관련한 인쇄에 대한 영상 그 자료는 제가 카페에 영상이라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편집할 때 좀 설명이 되면 이렇게 자막에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망사를 사용하여 재판하여서 스퀴즈를 가압한다. 눌러서 잉크가 화선부를 통과하는 거죠. 구멍을 통과해서 피인쇄체에 인쇄되고 그 다음에 구멍이 나지 않는 부분은 인쇄되지 않으면서 인쇄되어지는 인쇄 방식을 얘기합니다. 인쇄판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판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유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곡면 인쇄라고 그러죠. 직면이 아닌 곡면 인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천이나 입간판, 도자기, 기계리, 유리 같은 재질에도 인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량 인쇄에 아주 적합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밀한 그 인쇄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그 효율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인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쇄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인쇄판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쇄판이 네 개밖에 없어요. 볼록하냐, 오목하냐, 평평하냐, 구멍 나 있느냐,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볼록한 판을 이용한 인쇄를 뭐라고 한다? 활판 인쇄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발만대적이니 집지상경이니 이거 다 활판 인쇄술이죠. 그래서 그 판 자체가 고무냐, 또 뭐 나무냐, 금속이냐에 따라서 금속 활판, 뭐 목판, 활판,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마다 인쇄판과 인쇄술의 장단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꼭 출제됩니다. 안 되더라도 뭐 상당히 높은 출제율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워요? 별로 어렵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인쇄판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인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기는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제, 판을 만들고 그걸 인쇄할 때 사람들이 직접 그 위에다가 인쇄 잉크도 바르고 먹을 바르고 종이를 넣고 위에서 직접 압을 넣어서 인쇄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인쇄라고 하지만 이제 그걸 자동으로 기계가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인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최초의 인쇄기는 아까 얘기했던 1445년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포도 짜는 목재 압축기를 개조해서 만든 인쇄기가 가장 오래된 인쇄기인데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인쇄기가 금속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많이 좀 근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전 세계의 특사로 그 신부들을 파견을 했답니다. 그때 신부 하나가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우리나라의 그 발달한 금속 활판을 보고 그것을 구텐베르크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사실에 가깝다라고 얘기가 되어질 정도로 지금 뭐 인정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진짜든 아니든 진짜라고 믿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됐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통신 분야에 세계 최고를 달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는데 아니면 말고요. 예. 자, 어차피 과거에 있었던 역사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과학의 분야가 아닙니다. 신념이죠. 믿고 또 납득하게. 그리고 현대의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 가지고 과거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으로 그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 어떤 유물이나 책들도 사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정보라고 확신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금의 가치관을 갖고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텐베르크가 우리 거 모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처음에 만든 그 인쇄기는요 어떤 방식이냐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그 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 볼록 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판을 꽂아요. 그 다음에 그 기계가 툭툭툭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압을 꽉꽉 눌러서 누르는 걸 이제 기계가 누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활판 인쇄의 가장 원시적인 방식의 인쇄기가 첫 번째 뭐다? 그러면은 평합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평합식 방식의 인쇄기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의미가 뭐예요? 평평한 곳에 압력을 가해서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압력을 꽝꽝 누르는 방식이었죠. 자, 요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쇄기가 발달하면서 뭐냐? 원압식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원압식이에요. 원이라는 것은 뭐냐? 평평한 압이 아닌 원이 돌면서 원통이 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방식보다 원이 주게 되면 원 자체가 돌면서 압을 주니까 좀 더 어때요? 종이나 이런 것들이 인쇄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인쇄 방식이 바로 윤전식입니다. 윤전기라고 하죠. 우리 저기 신문 같은 거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뭔가 뭐 무슨 엄청 특종 있을 때 막 신문이 찍어내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 기계가 윤전기인데 뭐냐면 원압식은 원통이 압을 주는 거에 불과하지만 윤정식은 원통 밑에 원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에다가 뭘 다 감아요? 판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통과하면서 판에 있는 그 인쇄 내용이 종이에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압식보다 한 단계 더 발달된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평압식은 평평하게 압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땅 도장 찍듯이 찍어내는 거고요. 원압식은 원통이 압을 주는 거예요. 압을. 그리고 윤전식은 원통이 압을 주면서 밑에 그 인쇄 판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바로 인쇄가 되는 방식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윤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아주 심심치 않게 어떻게 해요? 출제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평합식 인쇄기는 우리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가면서 속도가 상당히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자,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 어려워요. 인쇄라는 것이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소통하려고. 네,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1대1의 소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대1의 소통은 괜찮아요. 어떤 문제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잘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1대 다수 또는 몇 단계를 걸쳐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정보는 변질되게 되고 변질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면 서로 문제가 되고 싸우고 전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있는 그대로 효율적으로 또 우리 후손에게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인쇄술이 나왔고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에 어떤 인쇄에 필요한 잉크라든가 그 다음에 필기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했었죠. 판이 필요해요. 그죠? 판이 있어야 인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쇄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인쇄판에 물감, 인쇄 잉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인쇄를 당하는 피인쇄기,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다음에 인쇄기.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한 공부 플러스 인쇄가 어떤 옵셋 인쇄예요. 이제 옵셋 인쇄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인쇄가 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재책과 후가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인쇄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인쇄판에는 4가지가 있다. 볼록하냐, 오목하냐, 평평하냐, 구멍이 나 있느냐. 그죠? 그래서 볼록한 것은 뭐래요? 활복. 그랬죠? 활판 인쇄다. 오목한 거 뭐다? 그라비아 인쇄다. 평평한 것은 뭐예요? 오빠. 그랬죠? 옵셋 인쇄다.
구멍 라인 공실, 실크 스크린이다. 그리고 각각 인쇄술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쇄기는 세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평합식, 그 다음에 원합식, 그 다음에 윤전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벌써 여기까지 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 파트는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6문제에서 9문제 사이가 출제가 되니까 요것만 알아도 한두 문제는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 하면은 인쇄 재료인 인쇄 잉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잉크라는 게 어떠한 그 성분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인쇄 잉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인쇄 잉크와 인쇄 종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강의 도움이 되십니까? 재미없죠? 네, 그러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자, 부족한 강의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